아침에 머리 감고 나서 배수구에 쌓인 머리카락을 보고 한숨 쉬신 적 있으신가요? 감기만 하면 한 움큼씩 빠지는 머리카락 때문에 혹시 나도 대머리가 되는 건 아닐까 걱정되신 적 있으신가요? 샴푸를 좋은 걸로 바꿔보고 마사지도 해보지만 도무지 나아지지 않아서 점점 포기하게 되지는 않으셨나요? 거울을 볼 때마다 점점 비어가는 정수리, 젖은 머리를 말릴 때마다 두피가 훤히 보이는 그 모습에 속상해 본 적 있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25년 동안 탈모 환자만 전문적으로 진료해 한의사 강민호입니다. 수많은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머리를 깨끗하게 감으려고 노력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더 빠지는 걸까요? 사실 여러분 잘못하신 게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가 배운 머리 감는 방법이 잘못된 거였습니다. 우리는 머리카락을 감는 데에만 집중해 왔습니다. 하지만 머리카락은 이미 죽은 세포입니다. 아무리 좋은 샴푸를 써도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진짜 감아야 할 곳은 머리카락이 아니라 두피입니다. 두피는 살아있는 조직이고 머리카락을 만들어내는 공장입니다. 그런데 그 공장을 망치고 있으면서 머리숱이 줄어드는 걸 단순히 나이 탓, 유전 탓으로 돌려왔던 겁니다. 머리를 감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감기 전에 두피를 준비하는 루틴입니다. 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머리 감기 전에 꼭 해야 할 두 가지 루틴과 두피 상태에 맞는 관리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대부분의 분들이 무심코 하고 있는 머리 감기 습관 중 탈모를 악화시키는 결정적인 실수를 공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머리카락이 빠지는 원인을 스트레스나 유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요인들도 있지만 제가 현장에서 가장 자주 보는 진짜 이유는 의외로 아주 사소한 습관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50대 이후부터는 몸 전체의 순환이 느려지고 피부의 재생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젊을 때와 똑같이 머리를 감거나 관리하면 오히려 더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건 바로 머리 감을 때 쓰는 물의 온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뜨거운 물로 머리를 감는 게 더 깨끗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병원에 오시는 60대 남성분 중에 대부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원하게 감으려면 뜨거운 물로 확실히 때를 벗겨야죠. 하지만 이게 바로 두피 건강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뜨거운 물은 두피의 보호막을 벗겨냅니다. 두피는 얼굴보다 더 얇고 예민한 피부입니다. 끓는 물을 식물에 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뿌리째 말라버리는 것처럼 두피도 뜨거운 물을 자주 맞으면 기름기가 싹 사라지고 건조해져서 가려움증이나 각질, 심한 경우 염증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두피에 가장 좋은 물 온도는 손목에 닿았을 때 따뜻하다 느껴지는 정도, 즉 체온과 비슷한 36도에서 38도 사이입니다. 이것만 바꿔도 머리를 감은 후에 느끼는 뻣뻣함과 당김이 줄어드는 걸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샴푸를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샴푸는 절대 머리에 직접 짜면 안 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머리 위에 샴푸를 바로 짜서 문지릅니다. 그런데 이건 얼굴에 세제를 바로 바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샴푸의 계면활성제가 두피에 고농도로 닿게 되면 자극이 매우 커지고 반복될수록 두피가 예민해지며 염증이나 탈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은 손바닥에 동전 크기만큼 덜어서 소량의 물을 섞어 충분히 거품을 낸 뒤 그 거품으로 두피에 올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샴푸가 두피에 직접 닿는 자극이 줄어들고 세정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환자분이 있습니다. 58세 남성이었는데 샴푸를 2번씩 쓰고 항상 뜨거운 물로 머리를 감으셨습니다. 이유는 머리에서 냄새가 날까봐, 그리고 머리를 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정수리가 휑하게 드러난 심한 탈모였습니다. 그분께 샴푸 양을 줄이고 물 온도를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달 뒤에 병원에 오신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머리카락이 눈에 띄게 덜 빠져요.
드라이할 때 수건에 묻는 머리카락이 반으로 줄었어요. 사실 이분처럼 아주 기본적인 습관만 고쳐도 탈모의 진행 속도를 늦추거나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바로 손을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머리를 감을 때 손톱으로 시원하게 긁어야 깨끗해진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남성분들이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그런데 두피를 손톱으로 긁는다는 건 피부를 칼로 긁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미세한 상처가 생기고 그 틈으로 세균이 들어가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피부의 회복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한 번 생긴 상처는 쉽게 낫지 않고 흉터처럼 남기도 합니다. 머리를 감을 때는 손톱이 아니라 손가락 끝의 지문 부위를 이용해 두피를 부드럽게 누르듯이 마사지해야 합니다. 마치 피아노를 치듯이 부드럽게 두피를 움직여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하루에 단 2분만 투자해도 좋습니다. 손끝을 이용해서 앞이마에서 정수리까지, 귀 옆에서 머리 위까지, 뒷목에서 뒤통수까지 천천히 원을 그리며 문질러 보세요. 지문을 이용한 이 마사지는 단순히 때를 벗겨내는 것이 아니라 두피의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모낭에 더 많은 산소와 영양분이 도달하게 해줍니다. 하버드 의대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4분씩 손끝 마사지만 해도 6개월 뒤 모발 굵기가 평균 8% 증가하고 모발수가 증가한 사례가 있다고 보고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머리 감기 전의 준비도 중요하지만 샴푸 전에 물로 먼저 충분히 헹궈주는 단계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머리를 감기 전에 1분에서 2분 정도 미지근한 물로 두피와 머리카락을 충분히 적셔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 동안 쌓였던 먼지, 땀, 피지의 70% 이상이 이미 씻겨 나가게 됩니다. 샴푸는 이때 남아있는 부분만 정리하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샴푸를 줄여도 두피는 더 건강해지고 머리카락도 덜 빠지게 됩니다. 병원에 자주 오시는 67세 아주머니 한 분은 하루에 2번씩 감는 습관을 갖고 계셨습니다. 머리에 기름이 끼는 느낌이 싫어서 항상 아침, 저녁으로 뜨거운 물에 샴푸를 2번씩 하셨고 두피가 붉게 달아올라 있었으며 정수리 쪽에 각질이 많고 탈모도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샴푸 횟수를 하루 한 번으로 줄이고 물 온도와 마사지 방식을 바꾸는 것만 권해드렸는데 한 달 뒤 아주머니께서 병원에 다시 오셔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선생님, 머리숱이 느는 것 같진 않은데 이상하게 머리 빠지는 게 많이 줄었어요. 감고 나서도 두피가 편하네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잘못된 습관 하나하나가 머리카락을 서서히 죽이고 있다는 걸요. 이제부터는 머리 감는 걸 단순한 위생이 아니라 치료와 관리의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탈모를 막을 수도 있고 반대로 무심코 반복하는 실수가 머리카락을 영영 잃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물 온도, 샴푸 사용법, 손끝 마사지, 그리고 감기 전 충분한 물 헹굼. 이 4가지만이라도 기억하시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탈모는 한 번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매일 반복되는 이 작은 루틴들이 쌓이면 머리숱이 다시 살아나는 변화를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머리 감는 습관만 바꿔도 머리카락이 빠지는 양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걸 확인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머리카락이 빠지는 걸 막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머리숱을 늘리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머리 감기 전에 단 10분만 투자하는 특별한 루틴입니다. 저는 이걸 두피를 살리는 준비 운동이라고 설명드립니다. 마치 운동을 하기 전에 스트레칭을 하면 부상 없이 좋은 성과를 내듯이 두피도 감기 전에 이 준비를 해주면 머리카락이 건강하게 자라나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블랙커피 스프레이입니다.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십니다. 커피를 머리에 바르냐고 되묻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실제로 독일의 피부과학회에서는 카페인이 두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카페인은 두피의 미세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탈모의 주원인으로 알려진 남성 호르몬 DHT의 작용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120명의 탈모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임상 실험에서 커피 추출물을 두피에 바른 그룹이 6개월 뒤 머리카락의 성장률이 평균보다 46%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머리카락 수 자체도 평균보다 38% 많아졌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히 일시적인 개선이 아니라 두피 환경이 실제로 개선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근거입니다. 사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진하게 내린 블랙커피를 준비한 뒤 완전히 식혀야 합니다. 따뜻한 상태에서 두피에 바르면 오히려 자극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상온 이하로 식힌 상태여야 합니다. 그 커피를 깨끗한 스프레이 용기에 담아서 머리 감기 15분 전에 두피에 골고루 뿌려줍니다. 특히 정수리, M자 이마선, 옆머리 라인처럼 탈모가 집중되는 부위를 중심으로 충분히 분사해주면 좋습니다. 그 다음 손끝 지문을 이용해 가볍게 두피를 눌러주며 마사지합니다. 강하게 문지를 필요는 없습니다. 손끝으로 커피가 두피에 흡수될 수 있도록 부드럽게 누르며 원을 그리듯 움직여주면 됩니다. 15분 정도 그대로 두고 평소처럼 샴푸를 하면 됩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 이 커피 스프레이 루틴을 3개월 동안 실천하신 62세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정수리 탈모가 심해서 늘 모자를 쓰고 다니셨고 약도 여러 번 받고 보셨지만 효과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루틴을 꾸준히 실천한 지 6주쯤 지나면서부터 아내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여보, 머리가 좀 덜 비어 보이네. 3개월이 지난 후 병원에 오셨을 때는 육안으로도 정수리 부위에 짙은 솜털 같은 흰색 모발이 자라고 있었고 그 이후에도 꾸준히 회복이 진행됐습니다. 두 번째는 머리카락 보호용 오일 코팅입니다. 샴푸는 두피에 필요한 것이고 오일은 머리카락에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머리카락이 푸석해지면 샴푸를 바꾸거나 트리트먼트를 더 오래 두기도 하지만 사실상 이건 사후 처치일 뿐입니다. 머리카락은 이미 죽은 세포이기 때문에 손상된 부분을 복원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손상을 미리 막는 것은 가능합니다. 바로 감기 전에 오일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추천드리는 오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미강유입니다. 쌀개에서 추출한 우리나라 전통 기름으로 비타민 E 함량이 올리브유보다 3배 이상 많고 항산화 효과가 탁월합니다. 피부에 잘 흡수되고 끈적임이 적어서 두피를 제외한 머리카락에 사용하기에 적합합니다. 두 번째는 코코넛 오일입니다. 입자가 작아 모발 속까지 깊이 침투할 수 있고 항균 작용까지 있어서 손상된 모발 보호에 탁월합니다. 특히 염색이나 파마로 상한 머리에 효과가 좋습니다.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머리 감기 10분 전 손바닥에 동전 크기만큼 오일을 덜어내어 양손으로 비비면서 체온으로 따뜻하게 만듭니다. 그런 다음 머리카락 중간부터 끝부분에만 고르게 바릅니다. 절대 두피에는 바르지 마셔야 합니다. 두피에 오일이 닿으면 모공이 막히고 염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일을 바른 후 10분에서 15분 정도 방치하고 이후 평소대로 샴푸를 합니다. 샴푸 전에 오일을 발라주면 세정 과정에서 머리카락의 보호막이 덜 벗겨지고 감은 후에도 윤기가 흐르는 머릿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루틴은 특히 50대 이상의 여성분들에게 큰 효과를 보입니다. 예를 들어 65세 여성 환자분 한 분은 파마와 염색을 자주 하신 덕분에 머리카락이 푸석하고 쉽게 끊어진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샴푸 후에도 늘 부스스하고 빗질을 할 때마다 빠지는 머리카락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다고 합니다. 이분께 커피 스프레이와 오일 코팅 루틴을 함께 권해드렸고 2달 후 병원에 오셨을 때는 머리카락이 눈에 띄게 부드러워졌고 빠지는 양도 크게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진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루틴은 하루에 단 10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비용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집에 있는 블랙커피와 식용 가능한 오일이면 충분합니다. 비싼 탈모약이나 병원 치료를 받기 전
가장 먼저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이 루틴은 꾸준히 해도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물론 커피 알레르기가 있거나 두피에 상처가 있는 경우에는 주의하셔야 하고, 오일 역시 너무 많이 사용하면 모발이 기름져 보일 수 있으니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루틴을 하실 때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한두 번 해보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두피는 장기적으로 환경을 개선해야 변화가 나타나는 조직입니다. 최소한 4주에서 6주는 꾸준히 해보셔야 하고,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감기 전에 이 루틴을 실천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3일만 해보고 말씀하십니다. 별 차이 없는 것 같다고요? 하지만 제가 현장에서 본 수천 명의 환자들은 대부분 2주가 지나면서부터 두피 상태가 좋아졌다고 체감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면 머리를 말릴 때 머리카락이 덜 빠진다는 걸 스스로 느끼게 되십니다. 두피를 위한 커피 스프레이와 머리카락을 보호하는 오일 코팅까지 실천하셨다면 이제 남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두피의 혈류를 직접적으로 자극하고 모낭에 산소와 영양을 전달하는 가장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루틴 두피 마사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머리 감을 때 손가락 끝으로 살짝 문지르는 정도만 하고 마십니다. 혹은 손톱으로 긁듯이 감는 분들도 여전히 계십니다. 하지만 두피 마사지는 그 자체로 모낭에 힘을 주고 머리카락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핵심 단계입니다. 감기 전 루틴에 이 마사지를 더하면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두피 마사지는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도 그 효과가 입증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한 피부과 연구팀은 50대 남성 8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은 기존처럼 머리 감기만 하게 하고 다른 그룹은 하루 5분씩 손끝 지문으로 두피 마사지를 하도록 했습니다. 6개월 뒤 비교해보니 마사지 그룹은 모발 굵기가 평균 10%가량 두꺼워졌고 탈모 부위에서 솜털이 자라기 시작한 비율도 38%에 달했습니다. 단순히 빠짐을 줄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새로운 성장의 시작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결과였습니다. 마사지의 핵심은 단순히 비비는 것이 아니라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지압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기억하셔야 할 건 손톱은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손톱으로 긁으면 두피에 미세한 상처가 생기고 그 자리를 통해 세균이 침투하면서 염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피부의 재생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 번의 상처가 오래도록 남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손가락 끝에 지문 부위를 사용해 천천히 꾸준하게 지그시 누르는 방식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마사지 순서는 단순하면서도 과학적입니다. 먼저 이마에서 정수리 방향으로 손끝을 천천히 이동시키며 꾹꾹 눌러줍니다. 그 다음 귀 옆 관자놀이 부위에서 머리 위쪽 방향으로, 다시 뒷목 라인에서 뒤통수 방향으로 올려주며 전체적으로 원을 그리듯이 반복합니다. 각 부위를 10초에서 15초 정도 마사지하고 전체적으로 3분에서 5분 정도 투자하시면 충분합니다. 드라이기 사용 전이나 감기 전 루틴을 마친 뒤 이 과정을 더해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아침에 바쁜 분들은 저녁에 TV를 보면서 하셔도 좋고 샴푸 후 수건으로 말리는 시간에 함께 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실제로 상담했던 63세 남성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정수리 부위 탈모가 심했고 머리카락도 많이 가늘어졌습니다. 커피 스프레이와 오일 코팅을 꾸준히 해보셨지만 2주 만에 변화가 느껴지지 않자 실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 5분씩 마사지 루틴을 추가로 권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팁 하나를 드렸습니다. 잠들기 직전 조명이 어두운 상태에서 마사지를 하면 뇌파가 안정되면서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낮아지고 동시에 두피의 긴장이 풀려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5주 후 병원에 오신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요즘 머리를 감아도 손에 머리카락이 거의 안 묻어요. 그리고 잠도 더 잘 옵니다. 머리보다 마음이 먼저 나아진 기분입니다.
이처럼 두피 마사지는 단순한 혈액순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탈모의 또 다른 원인인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에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한국의 한 대학병원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수치가 높은 탈모 환자 45명을 대상으로 수면 전 두피 마사지를 4주간 시행했더니 전반적인 수면 질이 30% 이상 개선되었고 자가보고 탈모 증상 또한 완화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마사지는 두피뿐 아니라 전신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두피의 타입에 따라 마사지의 강도와 시간도 조금씩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성 두피는 피지가 많기 때문에 너무 오래 마사지를 하면 오히려 피지 분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하루 1회, 저녁에만 3분 이내로 가볍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건성 두피는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피부가 차고 건조해지기 쉬우므로 조금 더 길게 하루 2회까지 가능하며 아침과 저녁으로 5분씩 해주셔도 좋습니다. 민감성 두피는 반드시 강도를 낮춰야 합니다. 손끝에 힘을 빼고 누르듯만 진행하고 간지럽거나 따갑다는 느낌이 들면 바로 중단해야 합니다. 이런 디테일한 조절이 오히려 탈모를 막는 데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마사지를 하실 때 도움이 되는 팁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두피 마사지 도구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시중에는 다양한 형태의 두피 브러쉬나 지압봉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도구를 사용할 경우 손의 피로는 줄이고 자극은 일정하게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민감한 두피를 가진 분들에게는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반드시 손가락으로 직접 해보시고 두피 상태에 따라 점차 도구를 병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외에도 마사지 전에 두피를 따뜻하게 데우면 혈관이 확장되면서 더욱 효과적입니다. 뜨거운 수건을 30초 정도 두피에 얹은 뒤 마사지하면 훨씬 부드럽게 움직이고 자극도 줄어듭니다. 또한 손을 씻지 않은 채 마사지를 하는 분들도 계신데 이는 두피에 세균을 옮길 수 있으니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고 시작하셔야 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탈모를 막고 두피를 지켜주는 큰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사지를 생활 습관으로 만들기 위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매일 하려면 반드시 루틴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 후 3분, 저녁에 샴푸 후 5분처럼 하루에 정해진 시간에 넣어보세요. 휴대폰 알람을 맞춰두는 것도 좋습니다. 혹은 TV를 보며 무의식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자리를 정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어떤 방식이든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머리카락은 단기간에 자라는 것이 아니며 두피는 반복 자극을 통해 서서히 반응합니다. 일주일, 2주일은 짧게 느껴지겠지만 한 달이 지나면 변화가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머리 감기 전에 꼭 실천해야 할 3가지 루틴을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이 방법들을 매일 꾸준히 실천할 수 있도록 생활 속에서 습관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하루 10분, 여러분의 두피와 머리카락을 위한 이 시간은 단순한 관리가 아니라 건강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많은 분들이 머리가 빠지고 난 후에야 부랴부랴 병원에 오십니다. 하지만 탈모는 시작 전에 막는 것이 훨씬 쉽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지금부터 실천하시면 몇만 원으로도 충분히 머리숱을 지킬 수 있습니다. 두피 마사지를 한다고 당장 머리숱이 풍성해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한 달만 지나도 머리를 말릴 때 손에 묻는 머리카락의 양이 달라졌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2달, 3달이 지나면 정수리에 솜털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거울 속 내 모습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주변 사람들이 먼저 알아보게 됩니다. 머리카락은 자존감입니다. 한 올 한 올 다시 살아나는 머리카락은 단순히 외모의 변화가 아니라 삶의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3가지 루틴은 누구나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별도의 비용도 많이 들지 않고 복잡한 제품도 필요 없습니다. 머리를 감기 전 단순한 세정이 아니라 두피를 살리는 준비 운동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절대 특별한 사람들만 해야 하는 관리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50대 이후라면 누구나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필수 루틴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나중에 해야지, 한가해지면 해야지 하다 보면 머리카락은 이미 많이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탈모는 한번 시작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질환입니다. 하지만 지금 실천하시면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단 10분 여러분의 두피와 머리카락을 위해 투자해 보세요. 그리고 꼭 기억해 주세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여러분이라면 이미 변화할 준비가 되신 분들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누르는 그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머리카락을 지키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머리 빠지는 걸로 고민하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함께 나누면 더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주제입니다. 밥 줄이지 마세요. 밥 짓는 법만 바꿔도 뱃살은 줄고 혈당은 안정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밥 지을 때 이것 하나만 넣으면 뱃살이 빠지고 당도 잡히는 놀라운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하겠습니다.